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초기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당연히 수급자를 모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마케팅과 영업에 대표님께서 온 힘을 다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도 수급자가 없으면 그 기간은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규양 사업은 수급자가 없는 초기 기간이라고 해서 영업에만 온 힘을 쏟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공단하고 관할 지자체처럼 장기간 기간을 바라보는 감독기관들은 수급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기간은 이미 완성된 체계에서 기간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규 창업 대신에 이미 수급자가 채워져 있는 기간을 인수받아서 창업하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간 기간을 인수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인수했다가 큰 후회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0기간 이상의 경영지원과 250여 기간의 창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창업 대신에 기간 인수를 선택하고 싶은 대표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4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인수를 고려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내가 인수하는 이 기간이 체계적으로 운영한 기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최초 설립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매도자의 의견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항보험법 제37조 4항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살펴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간을 인수했을 때 그 사업의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까지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없이 양도 양수에 대한 전략 없이 그대로 양도인의 말만 믿고 기간을 인수하게 되면 그 책임은 승계한 대표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국회의 평가 현지조사 자체평가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전 기간에 대한 체계화율을 평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기간을 인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각 주무관에게 양도 양수에 대한 계약을 오픈해서 행정처분 등을 처분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던 기관이라면 양도 양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한 이전 기간의 행정처분 이력을 잘 알지 못하고 승계하는 되는 경우에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있으니까요, 법에. 예, 그래서 기간 양도 양수 시에 전체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인수인계보다는 어르신과 친밀감이 중요한 요양보호사라든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함께 가더라도 전 기간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이전 운영자나 시설장이 체계상 적절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체계에서 새로운 운영자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 제재가 있었다면 이전 운영자는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처분청에서는 당연히 양수자가 행정 제재에 대해서 행정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전 기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한 이후에 처분청의 확인까지 마친 후에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 각 사업별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인수하자. 장기왕 사업은 공단의 정책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어르신을 앞으로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저라면 30명 미만의 기관 인수는 피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점점 거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대표님께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회의가 신규 창업 상담을 진행할 때도 정원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 아마도 그러니까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을 겁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미래에 대한 세입 대비 세출은 계산할 수 있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 4인 주간보호센터를 현재 시점에서 수익이 난다고 지금 현재 인수를 한다고 해서 5년 뒤에도 이 수익이 유지되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공단의 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이 미래 정책에 대한 정보는 신규 진입한 대표님, 인수자보다는 원래 기관을 운영하던 대표님, 그러니까 사업을 여러분들에게 양도하는 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실제 운영을 해본 원장님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판매하는 걸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예산에 맞추어서 매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매수를 준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규모는 인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만 잘할 능력이 있다면 여러 기관의 수급자를 인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지금은 정원이 적다 하더라도 같은 상가 같은 지번에서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가보니까 2배에서 4배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내 자본 내에서 미래가치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컨설팅 업체에서 인수하면 무조건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몇 명이라도 모시고 시작하면 편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표님 본인이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자칭 전문가의 말만 듣고 행동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규양 인수 시 드리고 싶은 말씀 세 번째, 기간 양도 양수도 신규 기간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기간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서류는 간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신규 창업보다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양도 양수 계약은 대표자끼리 계약만 하면 끝이지만 장규양 기간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신고가 아닌 지정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지정 절차와 이전 기간에 대한 폐업 절차가 병행되어야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양도 양수 계약이 해당 내용에 대한 인수 절차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계약한다고 해서 바로 인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자체의 지정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양도 양수 계약을 3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폐업과 재지정 신청을 넣게 되면 폐업 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지 조사가 와서 이전 기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특약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인수가 아닌 신규 창업자의 마음으로 기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 중에 미래 수익을 보고서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상가 건물에 만약 신규 장기한 기간을 설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간에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추가적인 인테리어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 이 건물의 설립이 가능한지 지자체에도 물어보고 전문가한테도 확인해보고 아마도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분명히 따져볼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신규 설립에 대한 영상을 다뤘고, 맞죠? 보시면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따로 하는 이유는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한 기간이 지정받기 시작한 19년도 12월 12일 이전에 설립된 기간을 인수하는 거라면 현재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된 상황에서 설치 신고가 된 기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정 기준으로 실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여야 지정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6년마다 지정받는 현재 기준상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 또한 꼭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기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로 건축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게 유지가 되어야지 추후에 중장기적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한 사업은 중장기 사업이잖아요. 만약 신규 창업을 진행했다면 당연하게 확인할 사항인데 의외로 대표님들이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함께 하는지, 인수하자마자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인수 기간에 대한 인사 관리와 기간 체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만약 그걸 원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기간 사업을 인수하여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될 4가지 사항을 진심을 담아 안내해드렸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국회어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